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예,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 김동현 선생님께서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수업사를 나눈 분임에서 또 같이 도와서 돌아가면서 다양한 얼굴로 또 우리의 연구회를 또 사회를 돌아가면서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부초등학교 김영주라고 하고요. 다양한 선생님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연구회니까 초중 고등학교 다양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느낌을 살려가지고 다양한 얼굴의 선생님들이 사회를 진행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는요, 아직 퇴근도 못 하시고, 우리의 연구회 사례 나눔을 해주시려고 김준호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녁 영신여자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가르쳐 주시는 김준호 선생님께서 구글 시트 활용 꿀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큰 박수로 김준호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8시 1분이네요. 예. 우리는 9시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시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점 이후로 이제는 엑셀에서 구글 시트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구글 시트가 대세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이렇게 대세 프로그램인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이 일단 나의 삶에,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의 교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엄청난 도구가 교육을 하는 데에도 사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늘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때,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구글 시트가 무조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면 금방 지칠 건데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연결되어 있는 강의까지 살짝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런데 이 구글 시트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구글 시트 안에서 앱 시트라고 하는 또 앱을 만들어주는 도구로에 연결이 되고 또 구글 시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또 하나의 엄청난 툴인 플로터플로우라고 하는 구글에서 밀고 있는 플로터라는 언어를 좀 쉬운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 뒤에는 구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시트, 그 다음에 앱 시트, 플러터 플로우는 사실 구글이 갖고 있는 나눔과 공유 정신이 저 밑변에 깔려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라인인데 이게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이 엄청난 도구를 우리 주변에서 그냥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오늘 좀 용기를 내서 구글 시트부터 시작해서 대장정의 첫걸음을 조심스럽게 디뎌 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구글 시트를 거의 한 번도 잘 안 써보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얘기만 하다 보면 이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할까 봐 혹시 오늘 고수님들이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나누는 어떤 그 재료는요. 얘를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공을 해서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구글 시트, 앱 시트, 플로터 플로어의 대장정 속에는 단순히 내가 재미있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김준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이걸 사용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이게 저기 그냥 뭐 개발자들이나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갈 길이 머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벚꽃이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이 슬라이드가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잘 보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손이 좀 빠른 분들은 사실 실습까지도 병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실습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아마 아시겠지만 좀 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고 나중에 이것이 동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형태가 아니라 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구글 시트랑 앱스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구글 시트를 사용하고 수업을 위해서 구글 시트를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예시 한 개씩. 그래서 딱 두 개만 보여드릴 건데 왜 이렇게 시시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시시하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예를 갖다가 풀어갈 건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월 25일로 지금 김동현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때는 오늘 배웠던 구글 시트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앱 시트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주는 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걸 또 나를 위해서 수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실 플로터 플로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될지 올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플로터 플로우가 어떤 건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글에서 밀어주는 플로터를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는 실제로 마지막 단계가 끝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앱 스토어에 출시까지 가능한 그런 엄청난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엄청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의 교환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땐 이건 초등학교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정말 단순한 덧셈을 한번 해봤거든요. 1 더하기 2는 3 나오는 거를 도대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는지. 예전엔 사실은 인공지능이 없었다 그러면 이 앱 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튼이라고 하는 공짜 AI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우리가 코딩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링크 보내주세요라고 하신 분은 아마 그 톡방에서 이걸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선생님도 오늘 좀 조금 천천히 갈 때가 있는 것도 참아 주실 수 있는 거죠. 워낙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잠깐만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혹시 카톡으로 놓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팅창에 또 남겨드렸으니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 교환은 지금 요 화면이 아니라 제가 지금 요거 링크 걸어준 요 화면입니다. 요걸 딱 클릭을 하면요.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앱스 스크립트 파일 기능도 복사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본 만들기 되게 쉬워요. 사본 만들기 딱 누르면요. 보세요. 네. 아마 선생님들은 요게 아니라 뭐 막 로그인 하라고 물어보고 막 그러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든 거라 그런 걸 안 물어본 거고요. 다음 단계까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장정을 하기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 2, 3분 정도만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거 분명히 애플에서 만든 아이파드인데 글자를 보면 아이파드가 아니라 IPOT예요. 제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이파드가 아니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게 IPOT인데 이거 어떻게 장난을 칠까 하다가 IPOT라는 글자를 새겨서 아이파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만들어준 건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흐름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좀 쉬운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I는 인풋입니다. P는 프로세싱이고요.
O는 아웃풋이고요. 마지막에 T는 to,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팟이 무슨 뜻이냐면요. 데이터가 I, input, 들어가서 프로세싱, 뭔가 가공이 된 다음에 O, 아웃풋, 바깥으로 나가서 T, 어딘가로 또 가요. 그리고 그쪽 지점에서는 다시 또 i팟이 됩니다. 들어가서 처리되고 나가고 또 어딘가에 가서 들어가서 처리되고 나오고, 이 흐름이 데이터의 흐름의 아주 기본적인 단어고 제가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어쨌든 저런 흐름으로 데이터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래서 코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그라미, 요 구슬,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구슬로 표현하면, 어떤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코드라는 어떤 구슬을, 구멍이 뚫려 있는 구슬을 실 같은 걸로 이렇게 순서대로 엮어가지고요, 얘를 묶어가지고 구슬 목걸이 같은 걸 만들면 이게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되게 쉬운 용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코딩 그러면 되게 어렵고 프로그램 만들기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요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또 어딘가로 이동하고 또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 막 이동.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한테 뭔가가 들어왔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처리가 됐고 제가 나갔는데 그 제 안에 있던 데이터가 나간 방향이 챗GPT인 거예요. 다시 챗GPT의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챗GPT 안에서 처리가 되고 챗GPT 안에서 또 바깥으로 나가서 그게 또 다른 인공지능으로 들어가고 몇 번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 마디 말보다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멋지게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좀 빨리 한번 가볼까요? 구글 시트 한 예를 들어볼게요. 구글 시트가 내 교직 생활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 할 때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로 받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약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언제 냈는지, 그리고 학번이 누군지, 이름이 누군지, 어떤 내용의 글인지라고 해서 쭉 밑으로 아마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수행평가인데 두 번째 수행평가를 또 내라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애는 내고 어떤 애는 안 내고 아마 이런 식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행평가가 요즘에 많아지다 보니까 수행평가 안에서 누가 냈고 안 냈고 이거 정리하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양식을 좀 통일을 해서 구글 설문지로 받게 되면 지금 최소한 첫 번째 수행평가랑 두 번째 수행평가 제출한 아이들은 다르고 뭐 제출 내용은 다르지만 어쨌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틀은 똑같거든요. 그러면 같은 틀을 사용하고 아이들이 그 틀 안에서 제깍제깍 제출 버튼을 이용해서 만약에 제출만 해준다면 우리가 그걸 일일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틀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 수행평가, 이거 먼저 코드를 보시면 절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원리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수행평가에서는 0000 학번 아이하고 444, 545라고 하는 아이가 안 낸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에서는 0하고 4, 5인 아이들이 안 낸 거예요.
아, 냈구나, 냈구나. 1, 2, 3 아이들이 안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누가 냈고 안 냈고 그다음에 안 낸 애들은 빨간색까지만 쳐줘도 저희의 삶이 조금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구글 시트에는 수많은 능력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능력자들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요. 이 내용을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수행평가 제출자들 확인할 때 이걸 조금 조금씩만 수정해서 쓰시면 선생님들의 그 학교 업무 시간이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에 아주 원래 지금 이게 제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온라인에 많이 돌아다니는 유형 중에 아주 샘플을 갖고 왔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바꿨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렵게 가게 되면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게 간 건데 한 번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글 시트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글 시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능력자들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런 게 실행이 되려면 요 파란색에 흰색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명령어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를 오늘 단번에 이해하시려고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레고 블록이 있는데 레고 블록에다가 안에다 또 다른 레고를 넣고요. 또 그 레고를 합쳐가지고 또 다른 형태 안에다 넣고 넣었다 뺐다 하는 형식 잘 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선생님들이 아시면은 유용한 능력자 4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고민이 많은 아주 늘 고민이 많은 능력자예요. 두 번째는요. 이즈 블랭크인데 블랭크가 영어로 그 공백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즈 블랭크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거 블랭크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읽어요. 이거 안에 아무것도 없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즈 블랭크가 만약에 참인 경우라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얘가 맞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범위 내에서 뭐를 찾아달라 그러면 얘는 3개가 있던데 4개가 있던데 5개가 있던데 이런 거 찾아주는 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녀석을 몇 개인지 찾아주는 능력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능력자는 사실은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그냥 오늘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러잖아요. 만약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수행평가를 저같이 지금 2번 보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수행평가는 1-1, 두 번째 수행평가는 1-2 이렇게 하고 1-1에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한번 찾아줘. 또 1-2라고 하는 여기 1-2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찾아줘. 이건 괜찮아요. 2개는. 근데 만약에 수행평가를 한 100번 정도 보면요. 1-1, 1-2 이런 형태의 뭐라고 하는 걸 100번 써줘야 되는데 100번 쓰다가 이제 지치거나 아니면 오탄하거나 막 이렇단 말이죠. 그러한 경우에 얘는 어떤 녀석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름을 미리 이렇게 셀 이름으로 넣어 놓고 나서 요거랑 똑같은 시트 이름 찾아줘. 요런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1-1부터 1-100까지 얘가 만약에 뭔가 자동 완성식으로 해서 쭉 이어진다 그러면 1-1, 1-2를 입력하실 필요 없이
첫 번째는 1-1, 두 번째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셀 안에 있는 값과 똑같은 시트를 지가 알아서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능력자인데 얘를 좀 잘 다루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지금도 되게 어려운 겁니다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자 하나를 쓴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하는 녀석들이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혹은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식으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능력자는요, 어떤 느낌인 거냐면, 자, 만약에 요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요걸 실행하고 틀리면 요걸 실행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보세요. 만약에 A라고 하는 조건이 맞으면 결번이나 위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요 빨간색 부분을 실행시키라는 뜻이에요. 다시 가볼게요. 만약에 A가 조건이 맞으면 결번 또는 위탁이라는 글자를 찍어주거나 만약에 얘가 맞지 않으면 요 빨간색 부분을 실행시켜라. 이 얘기예요. 그럼 요 빨간색 부분이 여기 부분인데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또 다시 if예요. 만약에 B라고 하는 녀석이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만약에 B에 해당되는 부분이 틀리면 X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또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B는 뭐냐면 만약에 C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말한 거를 찾아. 그런데 그 찾은 개수가 1보다 넘으면 1보다 많으면 그때는 맞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어떠한 범위 내에서 무언가를 찾았을 때 그 찾은 개수가 만약에 한 개가 넘는다면 여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아니면 X 표시를 하라. 근데 얘는 언제 작동이 되냐면 A라고 하는 것이 거짓일 때. 자, 그러면 요걸 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요. 얘를 갖다가 요 명령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 드릴게요. 만약에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볼게요. 요 학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블랭크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결번 또는 위탁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여기다 찍어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지워볼게요. 여기가 블랭크라면 결번이거나 위탁 학생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니.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넘어갈게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요 A의 2번에 해당되는 게 블랭크가 아니라면이 여기잖아요. 여기. 아니라면 뭘 테스트하러 가야 되냐면 자, 아니라면 자, 여기하고 요 위에 있는 줄인데 요 위에 있는 열 이름에 해당되는 시트를 먼저 찾아가라.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참고하는 건데요. 자,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 뭔가가 있다면 1-1 시트로 일단 간다. 1-1 시트로 가요. 여기가 1-1 시트예요. 1-1 시트로 간 다음에 다시 요 녀석이 있는지를 다시 갈게요. 자, 일단은 1-1 시트로 가서 잘 보세요.
0000 학번이 여기. 자, 요 B라고 하는 곳에 몇 번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자, 하나 이상 발견되면, 그러니까 제출한 거겠죠. 두 번 제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 이상 제출했다고 판단하면 0000은 지금 여기서 몇 번 제출했나 봤더니 예를 들면 없어요. 제출을 안 했으니까 X 표시를 하고, 제출을 해서 만약에 얘 한 번 제출했는데 예를 들면 얘죠, 얘. 1111인 학번 아이가 111 1-1 시트에 가서 찾아봤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1이라고 표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이상이니까 그땐 동그라미를 쳐라라고 하는 게 요 내용이에요. 사실은 더 쉬운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당장 이해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이 안에서 여러 개의 능력자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걔네들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고 하는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선생님께서 지금 막 이걸 코딩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강의가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온라인상에 막 템플릿이에요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템플릿이 이건데, 정작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주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걸 보고 나서 일단 난 못하겠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스토리를 잠깐 넣어드리면 다시 한번, 자, 여기에 함수가 들어갈 건데요. 얘는 어떤 녀석인지 잘 볼게요. 얘는 첫 번째, 얘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확인해요. 학번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결번 또는 위탁이라고 하는 문자를 내주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비어 있지 않으면 여기입니다. 위치를 딱 볼게요. 현재 여기 있어요. 비어 있지 않으면 1-1 시트에 가서, 잘 보세요. 1-1 시트에 가서 비영역 여기를 쭉 찾아보고 0000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지를 찾아봐서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를 여기다가 표시해 주라는 통합된 능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개의 능력자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생님들의 어떠한 그 교직 생활을 할 때 불필요한 혹은 시간이 많이 드는 일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다라는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거고요. 아마 이 템플릿은 제가 되게 쉽게 만들었으니까 조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구글 폼으로 받는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이 식을 잘 보죠. 아마 맨 처음에 학번 넣으라고 하시면 거의 얘랑 비슷할 거예요. 공식이.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만 조금 바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씩 한번 하나씩 이해를 하시면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면 좋은 영역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능력자들을 이용해서 내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게도 할 수가 있고, 또 수많은 능력자들 중에서 수업에 필요한 또 수업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자를 찾으셔서 활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간의 코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재미난, 그리고 능력자를 선생님들이 원하는 능력자를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화면을 딱 보시면요. 요 화면을 딱 보시면 어떤 거의 상황인가? 안내를 해서 제가 했는데 계속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홈페이지 있다는 보장도 없. 네네네. 보시면 여기, 자, 30, 그 다음에 10.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숫자만 바뀌었는데 알아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보면 되게 신기하고 덧셈이니까 아마 따라갈 수가 있을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없었다 그러면 이거 코딩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건데요. 이거 제가 단 한 줄도 코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했는지를 그 명령어를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요 링크가요. 선생님들, 요 링크가 제가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눈 건데, 이게 혹시 같이 따라 하시는 분은 눌러집니까? 이걸 눌렀을 때 혹시 이런 화면이 보이나요? 저만 보이는 거 아닌가요? 요 화면이 나와지나요? 안 안 나오는구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99에 뭐죠? 자, 그러나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그러실까 봐 얘를 또 요 강의 교환에다가 다 붙여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센스. 디테일하죠? 괜히 믿고 네. 싶죠? 그래서 혹시 그럴까봐 여기 명령어하고 다 갖고 왔는데요. 요거보단 요게 더 보기가 편하니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들하고도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리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너는 구글 앱스 스크립트 개발자다. 현재 플러스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있다. 함수는 A1 셀의 값과 C1의 값을 더해서 결과값을 반환한다. 코드를 작성해. 잘 보세요. A1에 있는 값과 C1에 있는 값을 더해서 제가 여기다가 함수를 쓸 거거든요. 자, 이 결과값을 더해서 반환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말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드드드드드 하더니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고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제가 코딩 단 한 줄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코딩을 막 치기 시작하면 이것도 아주 절망적으로 되고, 제가 여태까지 분위기 잘 만들어 왔는데 다음 앱 스크립트 이거 0명 오는 거거든요. 앱 시트 0명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팔이 날리는 거고 이제 강의계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조금만 참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대장정을 가고. 자, 코딩 하나도 안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딱 보면은 여기 뭐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A1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C1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좋긴 좋은데 자, 쭉 했더니 뭐 또 다른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얘는 뭐냐면요. 갑자기 그랬더니 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얘기가 A1에 있는 값하고 C1에 있는 값을 더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하고 싶은 셀을 찍어주세요. 이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에 숫자가 없고 뭐 T1이나 G1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T1하고 G1을 지정하면은 지가 알아서 더해주겠다는 놀라운 코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놀랍다 그러고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A1 셀과 C1 셀에 새로운 숫자를 입력하고 플러스 함수라는 걸 내가 만들 건데 이걸 실행하면 E1 셀의 값을 먼저 지우고, 왜냐면 숫자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또 이상해지니까 거기 있는 걸 좀 지운 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반환해라 그랬더니 얘가 막 얘기하더니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튼 등을 좀 이용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막 이런 걸 또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쭉 이렇게 뭔가 막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야, 그러면 지금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플러스라는 함수에서 실행되도록 수정해. 이게 되게 중요한 명령어인데요,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공지능하고 대화할 때 인공지능이 사실 저희는 어떤 느낌을 원하냐면
완성된 전체 코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전체 코드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 부분만 바꾸면 된대 맨날. 맨날 요 부분 바꾸고. 근데 우리는 그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을 어떻게 찾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수정된 코드를 모두 반영해서 코드의 어떤 한 곳에다 다 담아달라고 꼭 질문을 해야 왕창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다 담아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값을 이제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지금 코딩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애들하고 야, 우리 저 곱셈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함수라고 말하지 말고 곱셈을 대신해주는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볼까? 근데 그 이름을 니네들이 한번 정해볼래? 그랬더니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그러겠죠. 곱셈이니까 뭐 곱분이 곱창 유명하잖아요. 곱분이 곱창. 좀 웃기는 코드를 넣었는데 하도 안 웃으셔가지고 제가 좀 오버할게요. 곱분이 곱창이라고 있잖아요. 뭐 곱분이 곱창 맛있는데 저 곱분이로 할래요. 좋아 좋아. 그럼 네가 만드는 인공지능은 곱분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걔는 무조건 곱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면 곱분이라는 함수 이름을 가진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곱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실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요.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요거 만들어 가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앱스 스크립트라고 해서 코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을 해 보시면요. 요렇게 원래는 얘가 선생님들 보세요. 원래는 여기에 뭐 잠시만요.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튼에서 만들어 줬잖아요.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이고 복사를 하세요. 일단 첫 번째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만든 그 함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요 녀석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권한 검토를 누르시고 오늘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당황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계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아주 멘붕이 옵니다. 이거 해결 방법이 없어요. 확인되지 않는 앱이니까 그냥 꺼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고급 보이죠? 이게 꿀팁입니다. 고급을 누르시면 여기 밑에 어떠한 위험 발생을 감수할 거지? 그런데도 너 할 거지? 네 책임이야? 하면서 여기 안전하진 않지만 이동하는 걸 누르면 그때 그래도 이런 거 다 허용할 거지? 허용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실행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결과값을 볼 수가 없고요. 원래 있었던 이 공간으로 가면 이 공간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제가 그걸 실행하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온 에딧을 실행하면 이런 오류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일부러 제가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분명히 리튼에서 알려주는 걸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만나면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 이 오류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위튼한테 요렇게 위튼한테 물어보면 얘가 조금 전에 대화들을 포함해서 이 오류가 왜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그 오류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바꿔서 줘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또 아직 코딩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코딩을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일주일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물어본 다음에 수정된 코드를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분도 안 걸려서 오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결과값들이 반영이 된 걸 실행한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글 시트 안에 있는 능력자들을 데리고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등호 표시가 필요해요.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등호 표시는 무슨 뜻이냐면요. 넣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더 쉽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등호는 같다라는 뜻인데요. 코딩을 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호는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등호를 썼다는 얘기는 여기에 능력자나 혹은 값을 넣겠다는 뜻이고요. 아까 전에 플러스라고 하는 능력자를 제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넣을 거냐면 내가 지금 만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뭘 만들고 싶냐 그랬더니 전 곱분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그럼 곱분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 구글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만든 거고 선생님들이 혹시 수업 시간에 친구들하고 한다 그러면 등호 곱분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안에 뭔가 값을 넣고 싶을 때에는 괄호를 넣고 혹은 아무것도 넣을 게 없으면 괄호를 닫아서 자 이제 실행해라 라고 할 때는 엔터를 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녀석이었냐면 A에 있는 값과 C에 있는 값을 더해서 그 더한 거를 여기로 보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도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도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제가 김동현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정말 무거운 주제인데 이거를 쉽게 웃으면서 설명하기가 정말 쉽진 않다. 그런데 실제로 개발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코딩을 한다는 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정말 개발자들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에게는 위튼이라는 어떤 이러한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자가 아니어도 개발자들이 교사였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개발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잘은 못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좀 수업 시간에 많이 녹여낼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뭔가 대단한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라기보다는 지금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조합을 한 채로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넣어둘 수가 있다. 이걸 알려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창고 같은 곳에다가 데이터들을 넣어뒀잖아요. 얘를 예쁘게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쉽게. 실제로 저는 제가 담임인데요. 저희 반 아이들의 관리를 다음번에 제가 강의를 할 앱시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저희 반 아이들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출결 사항이나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특성, 친구가 누구인지 그냥 앱만 열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서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어디냐 그래가지고 놀이터에서 그네 탄다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진지한 상담을 하고 싶은데 놀이터에 계시니까 진지한 상담이 어렵겠네요. 다음번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시길래 놀이터에서 상담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 더운 날 산바람도 불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구글 시트에다가 저희 반 아이들의 데이터를 넣어놓은 다음에 제 휴대폰으로 예쁘게 뽑아놨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도 어려움 없이 상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모든 것이 제 휴대폰 안에 다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자료들은 오늘 선생님하고 저하고 배운 기술들이 반영된 구글 시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뭐 큰일 났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언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 어쨌든 조금만 참아내시면 다음번에는 얘를 이쁘게 내 휴대폰으로 뽑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걸 잘 활용하시면 저같이 저희 반 아이들의 모든 정보를 내 휴대폰으로 편안하게 보고 자료들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동영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1월부터 정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작했고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년이란다. 한 달 반 정도 지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구글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당신이 지금 만든 앱을 기초 단계에선 승인을 해줄 텐데 마켓플레이스에 올리는 거는 일단 지금 조금 더 검토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무료로 배포를 할 계획인 구글 시트 앱이 하나 있는데요. 잘만 통과하면 얼마 있다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사랑하는 연구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이 열렸 선물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글로부터 다음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은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호 선생님.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애쓰시는 게 막 많이 느껴졌어요. 네, 선생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낀 점, 소감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아, 선- 교사 개발자를 양성을 한다, 코드를 음, 설명한다. 아마 선물만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아마 예상했던 반응이고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김동현 선생님한테도 각오하고 들어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라이트하고 제가 오늘 그 서정현 교장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잘 놀고 되게 유쾌하고 이지 코딩, 펑 코딩하는 사람인데 구글 시트 함수 가지고 개그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선생님만큼 함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신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아유, 그렇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한성여고 강현수 선생님께서 개그 코드가 제 눈높이와 잘 맞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그 아니 진짜 을지초, 네. 네. 을지초 교장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직 어렵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말에 위로받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 아유,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좀 그 대상을 제가 선생님들로 잡아서 그렇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또 다른 형태로 제가 조합을 해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했고 아이들도 결과물을 냈다라는 얘기는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우리 연구회 선생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따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저 역시도 제 수업 교재를 조합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절망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일인 거예요. 아이들도 다 무리 없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다 잘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플로토플로우를 만난 아이들은 저희 학교의 소수 정예의 그 코딩반 아이들입니다. 대중적이진 않고요. 그러나 앱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수업을 했는데요. 25분 만에 애들이 앱시트로 자기 휴대폰에 앱을 만들었습니다. 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같이 구글 시트 틀은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휴대폰에 자기가 만든 자기 이름의 메모장 앱이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다음 수업 시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곱분이 함수를 만들어 보면 겉분이도 만들 수 있고 녹분이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상했던 저만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아유 저는, 고맙습니다. 저는 선생님, 김준호 선생님 반의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요.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이 무거운 분위기에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한번 웃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죽 답답하면 호두 과자를 먹어가면서까지 버텨야 된다. 쉽게 알려드려야 된다. 아이고. 정말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내면에 이 힘든 게 있었습니다. 네. 김준호 선생님, 어,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네. 네, 혹시 리튼의 결과를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조금만 더 한번 설명해 잘 안 주세요. 들리나요? 되게 재미난 주제 같은데.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번만. 아까 리튼에서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네, 이제 거기에 뭐 해결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결과를 이제 다이렉트로 스프레드시트로 이렇게 뿌려주는 뭐 그런 명령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능이 있을까요? 아,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 지금 리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방식으로는 카피를 하는 방법으로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구글 제미나이 있지 않습니까? 제미나이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붙습니다. 콜앱으로.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좋은 팁입니다. 구글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파이썬, 특히 파이썬이죠. 파이썬으로 뭐, 이건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한 거예요. 파이썬으로 짜달라고 하면요. 밑에 단순 복사하는 게 뜨고요. 구글 콜앱으로 보내는 게 있는데, 구글 콜앱으로 보내면요. 갑자기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창으로 갑자기 달라붙어가지고요. 실행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구글 콜앱으로 시간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네. 구글 콜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구글 콜앱에서 실행을 했을 때 구글 콜앱에서 또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제미나이로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글 콜앱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구글 콜앱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코드 수정도 되고 추가도 됩니다. 구글 제미나이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내가 번역하고 싶은 것을 구글 드라이브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구글 제미나이한테 내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뭐랑 관련된 모든 논문을 번역한 후에 5문장으로 요약해줘. 요약해줘가 가능해질 겁니다. 구글이 무서운 이유, 구글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 무섭습니다. 제가 뭐 구글 전도사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많이 깊어졌는데요.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성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늘 생기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긴 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가능하다면 연동이 가능하다면 그냥 학생들의 특징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적고 수행평가나 뭐 그런 부분도 그냥 뭐 어느 정도 학습이 가능한 정도로만 적어주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문장으로 연결시켜주고 이거를 뭐 어떤 음성체라든지 뭐 거기 생기부에 관련된 그런 걸로 이렇게 초안 잡기가 많이 더 용이해질 수 있겠다. 이걸 또 앱으로 만들고 이걸 또 바로 그 폼을 우리 나이스 폼으로 만들면 이게 한 큐에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 또 드네요. 정말 행복한 상상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그 리튼 개발자하고 어떻게 좀 관계가 계속 뭐 열심히 리튼 쓰다 보니까 뭐 어떠냐고 물어봐서 이제 같이 그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개발자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리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또 고민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 겹쳐지는 문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데이터가 아무래도 교육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게 좀 또 학생들 입장에서 대입 진학에서 좀 피해보는 또 선생님들은 편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고요. 작년에 제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온전히 그쪽으로만 강의를 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치게 인공지능에게 그 과대 의존을 했을 경우에
오는 후폭풍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뭔가 노력과 그다음에 그런 뭐 노력을 통해서 나온 어떤 결과물들을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나누고 해서 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뭔가를 같이 협업을 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거를 공유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를 학습하잖아요. 그러면 질이 떨어진다는 논문 결과들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조만간에 드릴 선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1월 달부터 여태까지 뭐 제가 뭘 모자라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로직들이라든지 또 제가 넣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보고 또 이걸 써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추가하면서 인간들끼리 협업을 해야 저희가 떳떳하게 그 대입 자료로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머리를 맞대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사 개발자. 그러니까 교사 개발자가 옛날에는 막 개발자라는 게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서 같이 해봅시다라는 의미로 교사 개발자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밑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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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혹시 오늘 진행하시는 분이 이 성함이 누구시죠? 저 남부초 김영주입니다. 아, 제가 아까 여기 시작하기 전에 김동영 선생님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늘 수업과 일정이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 친구가 인천 영종도하고 송도 거기 미래교육연구문화원의 원장으로 있는데 AI, VR AI 교육, 미래 교육 개발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홀로그램 또는 뭐 챗GPT, 지타워 아트홀, 인스파이트 호텔에 있는 디지털 아트쇼, BMW 드라이빙 센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이번에 금요일 날 한다니까 그 2시부터 6시 이렇게 신청 혹시 혹시 이게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서를 제가 보내드리려고요. 아니면 우리 500명 오픈 채팅방에다가 신청서 양식을 하나 올려드릴까요? 그럼 그게 너무 나을 좋을 것 것 같은데요. 같아요. 아, 너무 그래요? 좋습니다. 예, 여기 네. 공문으로도 보내드릴 수 있대요. 경기도는 다 공문으로 보내드렸는데 서울에는 아마 그 공문 24 거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 조태로 달 수 있대요. 여기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음, 공문도 하나 제가 띄워놨습니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다가. 그럼 네네. 신청서 양식도 거기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예, 희망하시는 분은 그거 활용하도록 하셔요. 네, 너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영신여고 김준호 선생님께서 구글 시트 활용 꿀팁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해도 하면서 그 큰 가능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연결되는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9시가 또 훌쩍 넘었네요. 네. 평안 한번 보내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